네, 아파트를 사고 후회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거 하나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상승기에는 아파트를 사지 못해 후회하는 분들이 많았다면 하락기가 되니 이제는 아파트를 사고 나서 후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변을 보면 연끌 투자로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소액 투자라고 계약금만 놓고 분양권을 사두었다가 입주장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최고점에서 매수해서 가격이 하락하니 심리적으로 상실감이 큰 분들도 많습니다. 맞아요. 시장이 좋지 않으니 힘든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리치날다님, 혹시 아파트 사고 후회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아파트를 사고 후회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거 하나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고 나서 후회하게 만드는 꼭 피해야 하는 아파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고 나서 후회하는 아파트라고 하면 어떤 아파트가 있을까요? 오래된 아파트? 또는 인프라가 부족한 아파트?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살 때 많은 분들은 본인 상황만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당연히 본인의 상황을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셔야 사고 나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고 나서 이 아파트를 팔 수 있는가입니다. 살 때부터 팔 생각을 하고 사라는 이야기인가요? 네, 맞아요. 꼭 투자나 투기가 아니더라도 살 때부터 팔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실수를 줄일 수 있는데요. 내가 이 아파트를 매수한 후 다음에 이 아파트를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가치 대비 너무 비싼 가격의 아파트를 사게 되면 다음에 이 아파트를 살 사람이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리치날다님,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가치 대비 가격이 싸다 비싸다를 어떻게 파악해 볼 수 있나요?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파악하는 건 쉽지 않죠. 딱 정해진 정답이 없기 때문인데요. 여러 지역의 아파트를 알아야 하고 비교해야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주택구입 부담지수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한 번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여러분도 집중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고 있는 그래프는 서울시 주택구입 부담지수인데요. 소득과 주택가격 그리고 대출까지를 고려하여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얼마나 부담을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가로로 보이는 선이 평균선이고요. 위아래로 사이클이 있는 선이 주택구입 부담지수입니다. 어떤가요? 서울은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하고 있지만 아직 주택을 구입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구간입니다. 2014년 15년 구간은 주택 구입 부담이 최소인 구간이고요. 최근 2020년 구간은 아직 전고점을 넘어가지 않은 평균보다는 부담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후 21년, 22년은 전고점을 넘어서 정말 주택을 구입하는데 주택가격이 너무 부담되는 비싼 시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과거 평균선과 만나는 이런 접점의 시기입니다. 2020년 1분기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소득과 대출 그리고 아파트 가격을 고려했을 때 부담이 크지도 작지도 않은 평균 시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시기의 아파트 가격이면 가치 대비 가격이 적당한 어느 구간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로 판단해 볼 때 서울은 2020년 1분기 가격이 가치 대비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네, 시청하는 분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 하나를 함께 볼까요? 창동주공 3단지인데요. 창동역 더블 역세권에 2,800세대가 거주하는 곳으로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이마트 상권 그리고 근린공원까지 인접해 있어 거주하기에 괜찮은 입지인데요. 향후 아직은 먼 미래지만 창동 역세권 개발과 GTX-C까지 개통된다면 입지의 가치가 상승할 곳입니다. 가격을 보면 최고가 대비 26% 하락하였고 하락한 가격은 과거 2020년 6월 가격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민해 본다면 이곳의 가격은 가치 대비 적정한 어느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창동주공 3단지는 매수 추천이나 권유가 아닌 예시라는 거 꼭 참고해 주세요. 단지를 보고 설명해 주시니 이해하기 좋은데요. 네, 주택구입 부담지수를 보면 경기도는 서울보다는 평균선에 더 근접한 모습이고요. 전국에서 가장 크게 조정받고 있는 대구는 평균선 이하로 하락하는 모습이네요. 이 전국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엑셀로 작업하여 카페 게시판에 올려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해 보세요. 사고 나서 후회하는 아파트. 두 번째를 볼까요? 두 번째는 수요가 적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살 때는 수요가 많든 적든 본인의 취향과 상황에 맞게 매수하면 되지만 팔 때는 힘들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면 매도하기 더 힘들 뿐만 아니라 가격 조정을 많이 해야 하는데요. 매수하고 평생 살 곳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적어도 한두 번 이사를 해야 한다면 수요가 적은 아파트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만큼이나 수요의 크기를 파악하는 게 힘든 것 같은데요. 수요가 적은 곳을 쉽게 파악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맞아요. 사실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수요 파악을 위해 컨설팅을 의뢰하거나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우리 같은 개인이 수요를 파악하는 건 더 힘든 일이겠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을 기준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는 그 인기의 크기, 즉 수요의 크기만큼 고스란히 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수요가 큰 아파트일수록 가격이 비쌀 텐데요. 만약 여러분이 잘 모르는 낯선 지역에 이사를 하거나 투자를 할 때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용인시 기흥구로 이사해야 하는데 기흥구를 전혀 모르는 경우 대장 아파트를 기준으로 쭉 살펴봅니다. 기흥구 대장은 이편한 세상 플랫폼시티가 가장 비싸고 인기가 있는 곳이고요. 두 번째는 성호 샤인힐즈입니다. 이 지역은 용인 플랫폼시티와 GTX-A가 들어오는 곳으로 용인시에서도 개발 호재가 가장 많은 곳인데요. 대장 아파트는 11억 8천, 약 12억이라고 했을 때 이를 기준으로 상위 30%까지를 수요가 많은 단지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2억의 70%는 8억 4천이네요. 그럼 12억부터 8억 3천에서 4천 정도의 금액까지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지가 해당 지역의 상위 30%, 약 70%의 수요를 가진 곳이라면 좋고요. 수도권이라면 최대 50% 이내의 단지라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고민해 보실 수 있을 듯합니다. 아파트 매수할 때는 가격과 함께 수요의 크기를 검토해야 한다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여주신 사이트는 시청자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인가요? 네, 맞아요. 30초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간단한 사용 방법은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놓을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사고 나서 후회하는 아파트,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고 나서 후회하는 아파트 세 번째는 평균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아파트입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인데요. 전세가격이 현재의 가치라고 한다면 매매가격은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니 실수요와 함께 투자 수요가 발생하여 가격에 반영되는데요. 전세가율이 낮을수록 미래 가치가 좋고 투자 수요가 더 많다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은 전세가율이 56%인데요. 지방 도시들을 보면 강력시는 60% 수준이고요. 이보다 작은 지방 도시들은 70% 중후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미래 가치가 높고 전세가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도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지역의 평균 전세가율이 70%이지만 지금 보고 있는 이 아파트는 지난 10년간 전세 평균이 86.6%로 지역의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높다는 의미는 실거주 가치도 높고 갭이 작으니 투자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곳 아닌가요? 네, 전세가율이 높으면 실거주와 투자 수요가 함께 들어올 수 있는 곳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전세가율이 아니고 지난 10년 평균 전세가율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거주는 있지만 투자 수요가 없는 곳으로 이런 단지들은 그 지역의 다른 아파트가 다 오르고 나중에 상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하락할 때는 먼저 하락하고 거래가 되지 않는 단지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곳을 피해야 하며 전세가율은 지난 평균 전세가율을 확인하라는 의미네요. 네, 맞아요. 오늘은 사고 나서 후회하는 아파트 3가지 유형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간단히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그럴까요? 아파트 단지를 매수할 때는 가격과 수요, 그리고 전세가율을 확인해 보시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매수할 아파트를 팔 때 이 아파트를 다음에 매수할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부인에게 짓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